남극, 광활한 얼음 대륙, 극한의 땅입니다. 고요한 표면 아래에는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숨어 있으며 생존이 극적으로 펼쳐지는 역동적인 무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춤을 추며 혹독한 자연과 싸웁니다. 이곳은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동물들은 이 행성에서 가장 혹독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적응의 달인들입니다. 가장 깊은 바다부터 바람이 휘몰아치는 평원까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대륙은 다른 모든 동물들의 존재를 좌우하는 강력한 포식자들의 고향입니다. 모든 그림자는 공격의 신호일 수 있으며 부주의는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주민들의 비밀을 밝혀내고 사냥꾼의 전략과 사냥당하는 자의 전술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친 힘과 모든 역경에 맞서 살아남으려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인한 자들만이 다음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남극을 둘러싼 얼어붙은 바다에는 진정한 거인이 군림합니다. 바로 범고래입니다. 가장 큰 돌고래 종인 범고래는 지능적이고 강력한 해양 포식자입니다. 가족 무리를 이루어 활동하는 이 동물들은 정교한 사냥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범고래들은 물범을 얼음 덩어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파도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지능과 팀워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고래는 또한 반향정의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숨어있는 먹이를 놀라운 정확도로 찾아냅니다. 그들은 지능, 힘, 협력이 조화된 이 해양 왕국의 undisputed 지배자입니다. 범고래가 넓은 바다를 지배하는 동안 해안의 유빙과 얕은 바다는 또 다른 무시무시한 포식자의 영역입니다. 바로 바다표범입니다. 길고 구불구불한 몸통과 파충류를 연상시키는 머리를 가진 이 동물은 매복과 속도를 위해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그 이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어두운 회색과 검은 반점이 섞인 얼룩덜룩한 털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얼음의 패턴 속에서 훌륭한 위장수를 제공합니다. 고도로 사회적인 범고래와 달리 바다표범은 고독한 사냥꾼이며 얼음 가장자리를 순찰하는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치명적인 의도를 품고 이 혹독한 환경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무자비한 효율성을 구현합니다. 바다표범의 주된 무기는 무시무시한 턱입니다. 입을 놀라울 정도로 크게 벌릴 수 있으며 발버둥치는 먹이를 붙잡기 위해 고안된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냅니다. 이빨 옆에는 크릴새우를 물에서 걸러내는 채 역할을 하는 복잡하고 여러 개의 엽이 있는 어금니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아의 다양성은 바다표범이 기회주의적인 포식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바다표범이 선호하는 먹이는 온혈동물, 특히 펭귄입니다. 바다표범은 종종 빙붕 가장자리 바로 아래에 숨어 기다립니다. 펭귄 서식지의 바다로 향하는 입구 근처에 잠수함처럼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움직이지 않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폭발적인 힘으로 공격합니다. 사냥은 잔혹한 힘의 과시입니다. 펭귄이 물속으로 뛰어들면 바다표범은 숨어있던 곳에서 튀어나와 강력한 뒷지느러미로 추진력을 얻습니다. 추격은 짧고 격렬합니다. 붙잡힌 후에도 바다표범은 단순히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종종 펭귄의 몸을 물 표면에 반복해서 내리칩니다. 이 폭력적인 행동은 새의 가죽을 벗기고 더 작고 다루기 쉬운 조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지만 이 고독한 포식자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큰 먹이를 빠르게 처리하여 다른 청소부들에게 먹이를 빼앗길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펭귄만이 바다표범의 유일한 먹이는 아닙니다. 어리고 경험 없는 개잡이 바다표범과 물가에 또한 이 해빙지대의 최상위 포식자의 희생양이 됩니다. 최대 3.5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와 공격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나타나는 범고래를 제외하고는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남극 해안선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바다표범은 가장 즉각적이고 무시무시한 위협을 의미합니다. 바다표범은 고독하고 인내심 강하며 무자비하게 효율적인 사냥꾼으로 얕은 바다의 위협적인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바다 표면, 물범과 펭귄이 사는 세상 저 아래, 깊은 바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거대한 포식자가 사냥을 합니다. 바로 향유고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빨고래죠. 따뜻한 바다에서 자주 목격되지만 큰 수컷들은 먹이를 찾아 북극과 남극의 극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은 심해의 제왕이며 2000m 이상 깊이 잠수하여 90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해저 협곡에서 이들은 거대한 먹이를 사냥합니다. 바로 대왕고징어와 콜로살 오징어입니다. 향유고래는 이러한 극한 환경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생체 공학의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몸길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하고 네모난 머리에는 용연향이라는 독특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왁스 같은 기름이 향유고래가 깊이 잠수하는 동안 부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거대한 음향 렌즈 역할을 하여 강력한 반향 위치 측정음을 집중시킨다고 믿습니다. 이 클릭음은 어떤 동물보다도 큰 소리를 내며 근거리에서는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심지어 죽일 만큼 강력합니다. 심해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휘두르는 음파 무기인 셈입니다. 이 심해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전설 속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싸움이며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목격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많은 향유고래의 피부에 남은 상처뿐입니다. 종종 커다란 원형 상처와 긴 긁힌 자국으로 나타나는 이 흔적들은 목숨을 걸고 싸운 대왕고징어의 흡반과 부리가 남긴 전투의 흔적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싸움이죠. 이것은 바다에서 가장 큰 두 생명체 사이의 갈등이며 엄청난 압력과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원초적인 결투이며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향유고래에게 이 위험한 심해로의 여정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남극해는 거대한 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대형 오징어가 풍부합니다. 단 하나의 큰 수컷은 하루에 거의 1톤에 달하는 먹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심해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 신비로운 심해 두 종류의 개체 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향유고래는 심해의 진정한 지배자이며 거대한 규모와 힘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엄청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장대한 잠수를 감행하며 우리에게는 우주만큼이나 이질적인 세계입니다. 남극의 위험은 바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내려옵니다. 남극 도둑갈매기는 남극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맹금류로 흔히 날개 달린 해적이라고 불리는 크고 공격적인 바다새입니다. 넓은 날개 폭, 두꺼운 목, 그리고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부리를 가진 남극 도둑갈매기는 공격과 충돌을 위해 태어난 듯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담하고 영리한 사냥꾼이며 주변 생물들의 취약점을 이용해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짧은 남극의 여름 동안 이 새들은 해안 번식지의 공포가 됩니다. 남극 도둑갈매기는 끈질기고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들은 펭귄 서식지의 알과 새끼들을 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종종 짝을 지어 다니는데 한 마리가 성체 펭귄의 주의를 끌어 가짜 공격과 큰 소리로 둥지에서 유인합니다. 부모 펭귄이 정신없는 틈을 타 다른 남극 도둑갈매기가 번개 같은 속도로 날아들어 무방비 상태의 알이나 무력한 새끼를 낚아챕니다. 잔인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협력적인 절도를 통해 겨울이 닥치기 전에 새끼들이 충분한 먹이를 얻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둥지를 떠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의 약탈은 펭귄 서식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극 도둑갈매기는 다른 새들의 먹이를 훔치는 도둑 기생자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새들로부터 먹이를 훔치는 데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슴새와 같은 다른 바다새들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제비갈매기까지도 공격합니다. 공중에서 끈질기게 추격하여 작은 새가 최근 잡은 물고기나 크리를 토해내도록 강요합니다. 남극 도둑갈매기는 뛰어난 공중 기동성으로 훔친 먹이가 물에 닿기도 전에 낚아챕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사냥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주고
남극 해안 상공에서의 지배력을 보여줍니다. 남극 도둑갈매기의 공격적인 성격은 존경받아야 하고 심지어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만듭니다. 이들은 자신의 둥지를 맹렬히 방어하며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어떤 동물이라도, 심지어 인간이라도 급습합니다. 날카로운 부리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새들은 단순히 청소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적극적이고 지능적인 포식자이며 해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위협적인 존재이며 남극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모든 전선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물속에서, 얼음 위에서, 그리고 차갑고 한치의 자비도 없는 공중에서 말이죠. 남극을 고향 삼아 살아가는 수백만 마리 펭귄들에게 삶은 끊임없는 도박입니다. 먹이를 찾아 바다로 향하는 여정은 아마도 그중 가장 큰 도박일 것입니다. 얼음 가장자리에 서서 그들은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바다는 먹이를 약속하지만 치명적인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펭귄들은 물가에 스테이징이라고 알려진 행동으로 무리지어 모입니다. 그 누구도 먼저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 용감한 개체가 뛰어들면 나머지도 뒤따를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펭귄은 강한 지느러미를 이용해 몸을 추진하여 수중 비행의 달인으로 변신합니다. 유선형 몸체는 위장 역할을 하여 밝은 수면과 어두운 심해에 세우며들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적응에도 불구하고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펭귄들은 혼란스럽고 절박한 춤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직 그들의 수많은 개체수와 민첩성에 의존해야 합니다. 배를 채워 얼음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한 펭귄들에게는 시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개박이 물범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물범 종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들은 독특한 이빨을 사용하여 물에서 걸러낸 남극 크릴새우를 거의 전적으로 먹습니다. 개박이 물범은 범고래와 표범 물범의 주요 먹잇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개박이 물범은 속도와 민첩성의 달인으로 진화했습니다. 범고래의 위협을 받을 때 개박이 물범의 유일한 희망은 안전한 얼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탈출은 광란의 고속 추격전입니다. 많은 성체 개박이 물범은 흉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표범 물범의 강력한 턱에서 아슬아슬하게 탈출한 영구적인 흔적입니다. 궁극적으로 개박이 물범의 가장 큰 방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얼음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개박이 물범에게 생존은 항상 존재하는 사냥꾼들로부터 안전한 곳까지의 거리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남극의 얼음 바다 밑에는 남극 이빨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동시에 외델 해표와 향유고래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독특한 생물학적 능력과 어두운 환경에 의존합니다. 이들의 피에는 천연 부동액인 당단백질 분자가 들어있어 얼음 결정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물고기에게 치명적인 서식지에서도 살아남아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얻습니다. 이들은 해빙 아래 터널을 오가며 덩치 큰 사냥꾼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해표와 마주치면 이빨고기는 움직이지 않고 위장을 사용합니다. 어두운 피부는 해저와 그림자에 완벽하게 섞여듭니다. 속도가 느린 이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어둠에 의존해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남극 심해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생존 게임입니다. 느린 신진대사는 자주 먹을 필요가 없어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줍니다. 이 세계에 살면서 완벽하게 적응함으로써 남극 이빨고기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많은 종들에게 당열은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입니다. 거대한 번식군집은 포식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수천 마리 중 한 마리가 된다는 것은 표적이 될 확률을 줄여줍니다. 펭귄 군집의 규모는 스쿠아와 같은 포식자들에게 감각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이는 물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펭귄들은 동시에 무리를 지어 물에 뛰어듭니다. 이는 표범 바다표범과 같은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포식자 혼란 효과는 생명을 구하는 전술입니다. 군집의 힘은 강력한 방어 수단이며
몸과 공유된 위험으로 지어진 요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안정을 제공하여 적대적인 환경에서 새끼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리 속에서 엄청난 힘과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뭉치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광활하고도 얼어붙은 남극해에는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거대한 생명 구름을 형성하죠. 바로 남극 크릴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크릴은 손가락보다 작은 새우와 비슷한 갑각류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바다를 떠다니는 연약한 생명체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들이 모이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들은 거대한 무리를 형성하는데 수 킬로미터에 달하며 수십억, 심지어 수조 마리의 개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집단은 너무나도 밀집하여 바다를 붉은빛으로 물들이고 거대한 규모의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무리는 전통적인 의미의 포식자가 아닙니다. 이빨이나 발톱으로 사냥하지 않죠.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남극 생태계 전체에 독특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크릴 무리의 엄청난 생체량은 지역 해양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이들은 이 기초 생명체의 엄청난 양을 소비하여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고갈시킵니다. 이는 같은 먹이를 의존하는 다른 작은 생물들에게 식량 부족 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집단적인 식욕은 자연의 힘이자 바다의 섬세한 균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소비 활동입니다. 크릴 무리의 위험은 또한 혼란에 있습니다. 생명체의 엄청난 밀집은 주변 바닷물의 산소 고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조 마리의 크릴이 숨을 쉬면서 이들은 집단적으로 용존 산소를 소비하여 다른 해양 생물들이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지역을 만듭니다. 이러한 영향은 그들의 배설물과 결합하여 그들이 서식하는 물의 화학 성분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잠시 동안 크릴 무리는 이동하며 모든 것을 소비하는 구역이 되어 지나가는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그 거대하고 변화하는 경계 안에 갇힌 다른 생물들에게 물을 부적합하게 만드는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힘이 됩니다. 게다가 크릴 무리 자체는 치명적인 유혹을 나타냅니다. 그 엄청난 밀도는 사방에서 포식자들을 끌어들여 집중적인 사냥 활동 구역을 만듭니다. 고래, 물범, 펭귄, 그리고 물고기들이 모두 이 무리에 모여들어 먹이를 찾아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이는 크릴 무리 주변을 어떤 먹이 동물에게든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만듭니다. 크릴의 존재는 포식의 소용돌이, 즉 붙잡힐 확률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혼란스러운 전장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무해한 크릴은 그 엄청난 수량으로 인해 위험의 진원지가 됩니다. 남극의 모든 위험이 눈에 보일 만큼 거대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교활한 위협 중 일부는 내부에서 공격합니다. 이 극한 환경에서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유기체들은 숙주의 몸 안에 살면서 필수 영양분을 훔치고 숙주를 약화시킵니다. 남극 이빨고기는 종종 선충류와 같은 내부 기생충의 숙주가 됩니다. 펭귄과 스쿠아를 포함한 바다새들도 내부 기생충으로 고통받습니다. 예를 들어 촌충은 새의 장 속에서 엄청난 길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이 저해되어 첫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 작은 공포는 남극 생물 개체군에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느리지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숙주를 포식자에게 취약하게 만들고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의 삶이 요구하는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바다는 생명의 수프와 같습니다. 그리고 남극에서는 이 수프에 미세한 유기체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작은 포식자들, 즉 단세포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표범처럼 저들만의 세상에서는 맹렬한 사냥꾼들이죠. 이들은 편모충류나 선모충류 같은 원생 동물들입니다. 이들은 해양 먹이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더 작은 박테리아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사냥꾼들 중 일부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이들이 급격히 증식하여 유해조류 대증식 또는 적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붉은색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대증식은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편모축류는 방어 메커니즘으로 강력한 독소를 생성합니다. 이 유기체들이 수십억 개씩 대증식하면 물속 독소 농도가 치명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신경 독소는 크릴과 같은 역과 섭식 동물이나 다른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크릴은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지만 독소는 크릴 몸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 크릴을 물고기, 펭귄, 심지어 고래가 먹게 되면 독소는 먹이사슬을 따라 올라가며 각 단계마다 점점 더 농축됩니다. 이 과정을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더 큰 동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농축된 독소는 마비, 신경 손상, 심지어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크릴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한 고래는 방향 감각을 잃고 병이 들어 제대로 먹이를 먹거나 항해할 수 없게 됩니다. 바다새들은 발작을 일으키고 날거나 헤엄치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포식자들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남극에서 가장 큰 동물들조차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말이죠. 이것은 거대한 규모로 벌어지는 소리 없는 화학전입니다. 독소를 생성하지 않을 때에도 이러한 대증식은 다른 면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증식이 결국 사라지면 수조개의 죽은 세포들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면서 물속에 엄청난 양의 산소를 소비합니다. 이는 광대한 데드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이 생존하기에는 산소 수치가 너무 낮은 바다 영역 말이죠. 이 미세한 포식자들은 자신들의 생사 주기를 통해 먹이사슬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질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남극에서는 가장 작은 생물조차도 거대하고 치명적인 힘을 휘두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극의 먹이사슬은 겉보기에는 단순합니다. 크릴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거의 모든 다른 생물은 크릴을 먹죠.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금속 같은 오염 물질과 멀리서부터 흘러들어온 잔류성 화학 물질들이 먹이사슬을 따라 올라가면서 축적됩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물들을 약화시키고 호르몬과 면역 체계를 교란하며 질병과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질병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밀집된 군집에서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 전체 세대를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균은 철사에나 해류를 통해 유입되어 물범과 펭귄의 긴밀한 군집을 파고듭니다. 이러한 위협들, 즉 오염 물질과 질병은 소리 없는 포식자입니다. 이곳의 생명을 지탱하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이용하죠. 남극 동물들에게 생존은 추위와 눈에 보이는 포식자뿐만 아니라 내부에 도사린 보이지 않는 위험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고군분투는 외부만큼이나 내부의 문제입니다. 남극의 가장 큰 위협은 포식자가 아닙니다. 바로 굶주림이죠. 이곳은 얼어붙은 사막과 같아서 식량은 오직 바다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끊임없이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에너지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황제 펭귄 아빠들은 몇 달 동안 금식하며 짝이 돌아올 때까지 저장된 지방에 의존합니다. 어린 동물들에게는 한 번의 사냥 실패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얼음 위에서는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굶주림은 끊임없이 약하고 조용한 포식자처럼 약하고 미숙한 생명들을 앗아갑니다. 이 모든 생태계는 육지와 바다를 잇는 이 미묘한 연결고리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작은 변화라도 얼음이 녹거나 해류가 바뀌는 것과 같은 균형을 깨고 재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하얀 사막에서 생존은 굶주림과의 매일매일의 전투입니다. 남극의 가장 치명적인 힘은 바로 활강풍입니다. 고원 가오유엔에서 허리케인 속도로 불어내려오는 차갑고 밀도 높은 바람이죠. 이 바람은 기온을 치명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려 몇 분 만에 천을 빼앗아 갑니다. 아무리 두꺼운 털을 가진 동물이라도 서로 몸을 맞대고 버티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람은 눈을 눈보라로 변하게 하여 시야를 가리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게 만듭니다. 혼자 남겨진 동물들은 길을 잃고 지쳐 쓰러져 추위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 바람은 지형 자체를 형성하며 위험한 장애물을 만들어냅니다. 활강풍은 동물들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고 번식하며 생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남극에서는 공기마저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남극에서 얼음은 안식처이자 동시에 덫입니다. 얼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갈라지고 동물들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고립시킵니다. 펭귄과 물범은 숨겨진 얼음 틈새와 삐죽삐죽한 압력 능선 사이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해빙은 숨 쉬는 포유류를 끊어진 곳 없는 얼음 천장 아래에 가두어 먹이를 찾는 행위를 죽음의 미로로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빙산도 위험합니다. 예고 없이 뒤집히거나 부서지기도 하죠. 경고 없이 말이죠. 이곳 생명의 기반 자체가 불안정하여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합니다. 얼음을 가로지르는 모든 여정은 생존을 건 도박입니다. 남극에서는 발밑의 땅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귀환은 생명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위험도 함께 가져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낮 시간은 생산성의 폭발을 일으키지만 강렬하게 반사되는 햇빛은 설맹과 피부 손상을 유발합니다. 동물들의 눈과 노출된 피부는 혹독한 자외선에 취약합니다. 태양의 옹이는 해빙을 너무 일찍 녹여 어린 펭귄들이 물에 들어갈 준비가 되기 전에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바로 그 힘이 이 연약한 세계의 균형을 깨뜨리며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적응이 도움이 되지만 끊임없는 노출의 스트레스는 큰 타격을 줍니다. 남극에서는 태양조차도 양날의 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태양의 선물과 위험 모두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극은 극한의 땅입니다. 아름다움과 잔혹함,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죠. 이곳의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는 시험에 직면합니다. 포식자, 추위, 굶주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들 말이죠. 생존은 본능에, 적응에, 때로는 순전한 운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나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동물들은 진화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며 각자 회복력의 증거가 됩니다. 이곳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은 날 것 그대로이며 끝이 없습니다. 남극은 지구의 마지막 야생 미개척지 중 하나이며 생명의 드라마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 얼어붙은 세상에서 생존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승리입니다.